자, 옥쌤입니다. 31번 문제입니다. 3점짜리 가궁궐에 대한 문제. 돈덕전 어딘지 모르죠? 모르면 그냥 지우세요. 뭐 이거 읽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지우세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요. 러시아 공사관에서 거처를 옮긴 뒤. 자, 그럼 아관 파천 직후에 옮긴 곳이 어디냐? 이거 국사 조금 근처에서 공부한 사람들 다 알고 있죠. 덕수궁이에요. 덕수궁. 덕수궁은 원래 이름이 경운궁이에요. 다른 궁궐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같은 궁궐이에요. 덕수는 고종 임금의 아호를 따서 붙인 별명 같은 거예요. 덕수. 자, 그러면 여기 이게 답이네요.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한 곳. 그게 의미가 있어요. 1946년 3월 21일에 최초로 미소 공동위원회가 덕수궁 석조전이라는 곳에서 개최가 되었어요. 가끔 나오는 아이템입니다. 석조전 르네상스식 건물이라고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고 아치형으로 생겼거든요. 아치형으로. 그래서 이걸 르네상스식이라고 해요. 정답 1번입니다. 32번 가의병 여성 의병장 문제가 나왔어요. 원래 잘 안 나오는데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술은 안사람 의병가로 유명해요. 안사람 의병가. 안사람은 이제 와이프란 뜻이죠. 여자들도 이 의병 투쟁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 출신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춘천으로 시집갔어요. 닭갈비로 유명한 곳 춘천으로 시집갔고 여기 나왔죠. 안사람 의병가. 그래요. 이게 이거 제가 보고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이 사람의 이분의 마스코트 상징이 안사람 의병가예요. 여성 의병장 하면은 윤희수 의병장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의병이 언제 의병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 풀 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 잠깐 이렇게 칠할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얼굴에다 하면 안 되지. 줄게요. 이분은 요게 중요한 거예요.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산의 반발하여 일어난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사실은 이거 다 그냥 배경 같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주인공은 요거거든요. 요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물어보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이런 분을 물어보고 이런 거 하는데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전혀 필요 없고 그냥 고종 강제퇴위와 군대산에 반발하여 일어난 의병이 뭐냐? 정미의병이다 이거예요. 정미칠조약에 반대되면서 정미조약에 대한 의병. 그럼 정미칠조약 의병은 의병이랑 군인이 같이 이렇게 결합해서 싸웠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의병 플러스 군에서 의군이라는 게 나와요. 13도 창의군이라고 그래요. 13도 창의군에서 의병 군대 합쳐서 의군. 그럼 13도 창의군이라는 일은 지방이니까 어디 가고 싶어? 서울 가고 싶죠. 그래서 서울 진공작전. 답 5번. 여기 나왔죠. 그래서 의병부대가 연합하여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래서 이게 맞는 겁니다. 이 의병부대 이름이 말씀드린 대로 13도 창의군 혹은 창의대진소 이런 표현 썼어요. 대진소.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 33번입니다. 기억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인철도 노선 계획도 필요 없고 이런 거 몰라도 되고 그냥 경인철도만 알면 돼요. 경인철도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그럼 개통식이 언제냐? 암기법 있어요. 경인철도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1899 경인철도. 서울 노량진, 그러니까 노량진에서 인천 제물포까지 가요. 노량진, 우리 수험생들의 메카죠. 땀과 눈물이 어우러져 있는 곳. 저한테도 그래요. 제 젊은 시절 노량진에 바쳤죠. 1899 노량진, 그리고 인천 제물포.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노량진, 아니지, 이제 용산급행이죠. 용산급행, 제물포급행, 1호선 철도가 사실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예요. 암기법 1899 1 더하기 8 해버려요. 9999 1899 999 경인철도 999.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에서 제가 예전에 불러드렸던 노래 해드릴까요? 고시생들의 애환이 담겨있는 노래인데 제가 만든 거예요. 개사를 좀 했어요.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노량진을 들어오면 술 취한 고시생이 기차에 올라타네.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1899 힘차게 달려라 경인철도 999 힘차게 달려라 경인철도 999 경인철도 999. 그래서 경인철도 999 이게 1899예요. 그럼 1899년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예요. 그러면 이제 연도 나왔죠. 그럼 이제 이 시기 볼 수 있는 게 뭐냐예요. 그래서 학도지원병제도 나왔어요. 학도지원병은 일제시대예요. 벌써 좀 아니죠. 1943년이에요. 1943년 4차 조선교육령. 그 다음에 금난정권 폐지에 반대하는 시전상인, 요거는 정조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정조 맞아요. 그런데 정조에 이어서 제2차 금난정권 폐지가 있는데 이게 갑오개혁 때 일이에요. 1차 갑오개혁 때 시전상인 가운데 유기전까지도 포함돼가지고 금난정권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유기전도 폐지가 되는 것. 그래서 이건 1894년인데 뭐 볼 수 없겠죠. 1899년에는. 3번 근우회가 나왔어요. 근우회는 1927년에 만들어진 여성단체예요. 두모포, 이게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이게 좀 어렵네, 아이템이. 무력 시위를 벌이는 일본 군인. 이게 뭐냐면, 일단 연도부터 잡고 78년인데, 1878년에 이제 우리가 세금, 즉 관세를 일본에 부과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에 대해 일본이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에는 조율 무역 규칙에 의거해서, 무역 규칙은 무 없을 무죠. 그래서 무관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관세를 부과해야겠다 해서 관세를 부과하려다가 조약 위반이다 해서 무력 시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이 굴복했어요. 우리 맨날 굴복했어요. 그래서 이건 78년이라서 답이 아니에요. 이거 좀 어려운 아이템이죠. 요게. 그래서 요게 조금 어려웠던 아이템이에요. 두모포 관세를 징수하려다가 실패하는 사건. 답은 5번이겠는데, 한성사범학교가 답인데, 이게 제2차 갑오개혁으로 만들어진 학교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쭉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뭐 하는 이제 이런데, 이게 순간 과거 시간이 안 맞고 시기도 안 맞는데, 요거는 94년 이후부터 쭉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거죠. 94년부터 99년 당시에도 한성사범학교는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5번인데 좀 어려웠던 문제네요. 이게 2점짜리가 아니라 원래는 이게 3점짜리가 돼야 정상이 맞아요. 그런데 2점으로 봤어요. 어렵던 문제입니다. 틀렸을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34번 이 지역에서 있었던 민족운동이 뭐냐. 원병상 몰라요. 이런 거 여러분들 잘 모르셔도 돼요. 근데 뭐 여기서의 핵심 키워드는 요거예요. 신흥무관학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세워진 신흥무관학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신흥무관학교가 세워진 지역이 어디냐면은 간도예요. 간도. 그죠?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예요. 여기 서간도. 그래서 점 찍은 이 서간도에서 있었던 걸 찾는 거예요. 그럼 신흥무관학교의 생활이 어땠느냐? 아침에는 수업을 들었어요. 오전에.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난 다음에는 오후부터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단체 이름이 경학사인 거예요. 그래서 오전 수업, 오후 농사. 마치 주경야독 같은 건데 주독야경으로 바뀌었어요. 주독야경.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어려운 문제. 부르릉. 효과음. 35번 밑줄근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 쉬운 문제죠. 1점짜리. 고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시작된 만세운동. 그러면 고종 죽은 해니까 3.1운동이 되겠죠. 아이고 죽겠다 해서 1919년 3.1운동이고요. 조선 독립 만세를 내세웠어요. 이때는 통감부 아니고 총독부고, 통감부가 아니죠. 천도교 소년회가 창립된 후 본격화된 건 어린이 운동.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배경, 정답 3번, 그죠? 그래서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게 바로 1919년이에요. 성진회, 이거 잘 모르겠죠? 이거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에요. 1929년.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들, 이때 사회주의자들 없어요. 이게 뭐냐면 1926년에 60만세 운동.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뭐 문제를 맞출 수는 있는데 나머지 보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36번 할까요? 밑줄 그은 이 시기에 시행된 일제의 정책은 무엇이냐? 이건 1점짜리 쉬운 문제인데 토지조사 사업이 실시되던 시기예요. 그럼 토지조사 사업은 나라 뺏기자마자 바로 시행됐는데 1910년에 임시토지조사국이 실시되고 1912년부터 1918년까지 본격적으로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 사업이 실시가 됐어요. 이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기한부 신고주의라고 하고 소유권만 인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소장농들의 경작권이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시기 일제정책은 무단통치, 그 무단통치를 찾는 문제니까 무지막지하게 두드려 패던 시기, 그죠? 그래서 조선 태형령이 시행되던 시기예요. 그래서 1912년 조선 태형령 경찰범 처벌 규칙과 함께 암기해둡니다. 헌병 경찰 시기니까요. 그래서 정답 3번이에요. 애국반 조치 38년, 신분지법 1907년, 삼민정식계획 1920년, 황국 신민서사 암송론 선국 1937년 중일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37번입니다.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자, 개천절, 단군 할아버지 날이죠. 나라 세운 날,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생각나야 돼요. 그러면 가 하면은 나철 나왔어요. 나철, 이분은 대종교를 만드신 분이에요. 대종교 원래 이름이 단군교죠. 그래서 대종교예요. 원래 이 대종교를 만든 나철은 그 이전에 오적 암살단이라 해서 일사오적들을 암살하기 위한 단체를 조직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에 실패하자 1909년 단군교를 1910년 대종교로 바꿨어요. 그럼 대종교를 찾는 문제인 거예요. 그럼 대종교니까 정답 여기 보이네요. 중광단 1911년에 북간도에서 조직된 대종교도들이 중심이 된 무장단체인데 무기가 없어요. 뭐 그게 이제 한계라고 지적이 되죠.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개벽 신여성 천도교고요. 한용운 한 불교, 박중빈 하면 이분은 그거 뭐죠? 원불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몰랐던 아이템 하나 나왔죠? 김창숙, 심삼 김창숙 선생인데 파리장서운동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냥 몰라도 돼요. 근데 김창숙 선생은 우리나라 유림, 그러니까 이 유교죠, 유교를 대표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종교적인 측면으로만 정리하셔야지 파리장서운동 전개했다 이러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시기는 3.1운동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좀 복잡한 내용이라 그냥 김창숙만 외우세요. 김창숙은 유교를 대표한다. 한용운은 불교를 대표한다. 박중빈은 원불교를 창시한 사람이다. 그다음 대종교는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나철이다.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뭐 한국사 능력이에요? 그냥 맞추는 거죠, 그죠? 38번 볼까요? 가다를 순서대로 배열하래요. 20년대 국외 민족운동의 실현. 어디 보자. 순서 배열이네. 가, 나, 다. 그러면 여기서는 간도참변, 자유시참변, 미스협정. 이거 외우면 되죠? 그냥 단편적으로 외우면 돼요. 내용 몰라도 돼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간도참변은 1920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유시참변은 1921년, 리스협정은 1925년. 이제 답을 이제 구한다면 가나다 순서 이거고, 암기법은요, 보훈처 간대유로 외워보아요. 일단 제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보훈처 간대유. 그래서 1920년부터 21년까지 북간도에서 있었던 전투와 참변이에요. 그래서 보하면 봉우동, 훈하면 훈춘 사건, 처하면 청산리 전투, 간하면 간도 참변. 이게 이제 요번에 나온 거죠. 이게 아이템 가였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 동포들의 이 학살을 막으려고 이제 이동을 하면서 독립군 부대들이 연합을 합니다. 대한독립군단이라고 해요. 대종교도가 역시 중심이 되었어. 서일이라는 사람이 주도했죠. 그런데 자유시로 갔는데 여기가 러시아거든요. 러시아. 그래서 러시아에서 자유시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그만 참전이라고 말았어요. 그래서 홍범도 얘기 막 여기서 좀 나와요. 홍범도는 이때 안 죽었어요. 이거고 자유시 참변 20년, 21년에서 가나 순서고. 미스협정은 이제 만주족이랑 일본 조선 총독부랑 체결한 거로 만주에 있는 조선인들을 체포해서 일본에 넘겨준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이게 삼부 통합운동의 결과, 그러니까 삼부 통합운동에 나오는 결과로 이어지게 돼요. 통합으로. 39번입니다.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은 계속 시기죠. 아리랑
이건 모르겠다. 필요 없다. 이 노래가 영화 음악으로도 나운규, 예, 나운규가 나왔어요. 나운규가 나오면 나운규의 아리랑이라는 영화가 나와요. 아리랑은 1926년에 만들어진 영화예요. 나운규는 춘사 나운규인데 이 춘사라는 말을 가지고 영화제를 하기도 해요. 우리 영화의 핵심입니다. 그죠? 예, 춘사 영화제 1926년 아리랑. 내용은 그냥 몰라도 돼요. 넘어가세요. 이 시기니까 26년이랑 가까운 걸 찾으면 되는 건데 정답 5번이네. 그래서 카프가 이게 코리아 아리스타 프롤레타리아 페데라시오 그렇게 외우는데 몰라도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동네 P가 핵심인데 프롤레타리아니까 여기 좌파 사회주의 그걸 이제 현실 참여 문학을 강조한다 신경양파. 그래서 1925년에 만들어졌어요. 이게 조선 공산당이 만들어진 시기와 일치하니까 아마 여기서 이 모임에 가입했던 사람들, 이 문학가들은 대부분 공산당원이었겠죠. 그래서 문학가들 가운데서도 공산당원들이 많았다. 그 영화 있죠. 영화 여러분들 혹시 그 동주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흑백 영화처럼 여기 보면은 문학가들도 크게 둘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윤동주는 우파 문학가인데 윤동주랑 같은 친척 한 분 나와요. 그분이 좌파 문학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둘이 영화 초반에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정답 5번으로 갈게요. 예. 여기서 좀 체크해봐야 될 만한 거는 관민공동회 정도? 관민공동회는 독립협회 시기니까 1898년 10월 28일이에요. 그래서 요거 관민공동회 개최가 됐고 교육입국 조서는 2차 가보개혁 때 그 한성사범학교 있죠? 아까 공부한 거 그 2차 그게 교육입국 조서로 인해서 나온 학교예요. 원각사 은세계 그러면은 1908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그 시어터예요. 원각사가 절이 아니에요. 원각사는 CGV 뭐 이런 거예요. 메가박스 원각사 이런 거 1908년 전차 개통식 아까 철도 개통식이 기차가 1899999 이랬죠. 전차도 그 해예요. 전차가 서대문을 통과해서 뭐 이렇게 나가죠. 이게 1899 똑같아요. 한성전기회사라는 회사가 바로 있었어요. 1899년이죠. 이 문제도 쉽지는 않은데요. 공부 제대로 안 했으면 다 틀리겠는데요, 이거. 여기는 좀 공부를 해야 돼요. 40번입니다. 밑줄군 이 시기에 시행된 일제의 정책은 무엇인가? 이 사진은 어느 국민학교. 이게 참 오래된 말이다. 근데 제가 국민학교를 나왔어요. 이 국민학교가 1941년부터 1995년까지 사용됐던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1995년에 학교를 나왔다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들 모두 초등학교 출신이죠. 초딩들. 나는 국딩. 그럼 중일전쟁 이후를 찾는 거예요. 그럼 중일전쟁은 1937년이거든요. 그러면 37년에 있었던 걸 찾아라. 그러면 회사량 10년, 치안주지법 25년, 미세협정이랑 같고, 헌병경찰제 10년, 경성제대학 25년, 10, 20, 10, 25, 뭐야 이거? 이렇게 연결되네? 이렇게? 이게 정답이에요. 1941년. 사상범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그래서 일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일본은 완전 상극. 그래서 이쪽 출신들 가운데 독립운동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 동산주의는 독립운동가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이니까 이제 좋은 것.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이제 요즘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죠.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번까지였어요. 여러분들, 이 40번까지 문제를 보니까 만만치는 않네요. 그래서 뭐, 어려웠던 문제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어렵다기보다는 못 맞추는 건 아닌데, 이제, 보기 선지를 새로운 걸 막 내는, 김창숙의 파리 장소운동 같은 거, 새로 나온 거고, 글쎄, 그죠? 그래요. 이게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1번부터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가 현대사 갈수록 여러분들 막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41번은 그냥 들으세요. 이거를 뭐 알아서 푼다 쉽지 않습니다. 이건 41번은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도로 하겠습니다.